만병통치약처럼 하나의 음식만 열심히 먹었더니 나의 병이 나왔다. 특히 나의 콩팥병이 나왔다는 없지만 내 콩팥을 건강하게 해주는 식사법은 반드시 있으니까 네.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콩팥병은요, 단계가 있어요. 1, 2, 3, 4, 5. 그러니까 5단계에서는 투석이나 이식 같은 치명적인 강력한 치료가 필요한 게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점 5단계를 향해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단계마다 제한해야 하는 영양소, 그러니까 어떤 건 좀 덜 먹고 어떤 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잘 드셔야 되는 그 식단 관리가 단계별로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단계까지는 특별하게 식이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콩팥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가 되면 좀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죠. 아무리 멋진 옷이라도 나한테 어울리지 않으면은 이제 곤란한 것처럼 네. 실제로 나의 단계에 맞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어울리는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콩팥 환자에게서는 이런저런 까다로운 이야기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래서 먹을 게 뭐가 있는데 뭘 먹으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좀 여러 가지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골고루 드시는 것들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식이를 제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영양이 결핍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우리가 병이랑 싸우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내 몸에서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근육에서 자꾸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 근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갑자기 아팠을 때 병하고 싸울 수 있는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백질을 미리 소모를 시켜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콩팥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동안에 이제 요독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요독을 해결하는 능력도 점점 줄어들어 버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요독 증상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똑똑하게 칼로리를 보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당뇨가 없는 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중심으로 아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보다는 빵이나 꿀, 떡 같은 비교적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좀 더 권장해 드리고요. 건강에서 칼로리 보충을 위해서 영양 보충 목적으로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들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음번에 피 검사를 한번 해보면 오줌독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기능이 나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베이스의 보충제보다는 지방 베이스의 보충제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콩팥병 역시 그 질환에 맞는 알맞은 식사 가이드가 있습니다.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만성 콩팥병 환자가 지켜야 될 식단은 뭐가 있는지 네. 그걸 좀 알아보죠. 네, 콩팥을 살리는 식단. 첫 번째는 저염입니다. 맛있저염. 맛있죠염. 이 저염하니까 저염. 뭔지 알겠네요. 맛있죠염. 맞죠? 네, 맞습니다. 콩팥병 환자분들은 당뇨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식단이 제한적이라 먹는 게 스트레스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식사를 통해서 이 병에 특히 콩팥이 안 좋아지는 걸 좀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식단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이 교정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식단 관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 저염 식사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염 식사의 비법이다. 네. 근데 일반인들도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염을 지키면서 식사를 해라. 예. 염분은요, 물을 머금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우리 몸 안에 많은 소금, 많은 염분이 들어오면 그 염분이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일종의 보존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콩팥이 안 좋아지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고혈압입니다. 즉,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그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혈압을 짜게 먹는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고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팁이 바로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한국인들 국물 좋아하시죠? 그 국물 음식을 드실 때 수저는 놓고 숟가락은 놓고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한국인에 있는 첫 번째 맛있죠염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랫집에 젓가락으로만 먹다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뚝배기채 마시는데. 국물이 있으면 딱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잘 먹었다 이건데 국물을 어떻게 젓가락으로 먹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이나 탕 그런 국물 요리들에 대한 이제 국물 사랑이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외국 음식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소금 많이 먹는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 음식 먹으면 굉장히 짜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하지만 실제로 국물을 먹는 것들은 이제 한국인들이 좀 독특한 식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 보건기구에서 WHO에서 권하는 하루 소금의 권장량은 5g 정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10g 정도를 평균적으로 섭취한다고 거의 2배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즐겨서 먹는 라면 같은 경우에 라면은 나트륨으로 치자면 1.8g, 소금으로 치자면 한 4.5g 정도의 소금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 끼의 라면을 먹어버리면 거의 식사에 하루 종일 포함을 해야 될 나트륨들을 거의 다 섭취를 해버리는 것이죠.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밥 말아서 국물 다 마시고 김치 좀 곁들여 먹고 이러 하면은 한 끼에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용량들을 한 번에 먹게 됩니다. 야. 결국 우리가 꼭 그래도 밥을 말아 먹고 싶잖아요. 근데 라면을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건더기들 다 드시고 밥을 말지 말고 숟가락과 한 숟가락 떠가지고 국물에 축여서 드시는 정도가 소금량을 줄일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결론은 그러니까 국물을 먹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 이게 안 먹을 수 없거든요. 딱, 난 국물 이렇게 딱 마시면 막 속이 막 녹아내리면서 막 너무 맛있고 좋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 싶어요. 요즘은 저염 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염 소금은 괜찮죠? 저염 소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저염. 근데 이 저염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내 콩팥을 지키는 저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그 저염은 나트륨의 함량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그 식단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덜 짜게 칼륨을 대신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을 섭취하는 게 몸에 정말 좋지 않아요. 오히려 과도한 칼륨 섭취가 저염 소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염 소금도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진짜 짜게 먹지 않는 그 거기에 입이 길들여져야 되겠네요. 이 소금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그 콩팥을 또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저염 소금에 들어가 있다는 칼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칼륨은 야채, 과일 이런 데 좀 풍부해서 흔히 말하는 건강한 식사의 대표적인 영양소죠, 칼륨. 하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 안에 쌓입니다. 칼륨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을 하는데요. 이 칼륨 수치가 내 몸 안에 적정 수준보다 높게 올라가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의 균형이 깨져서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심장은 뭘로 되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심장이 바로 근육 덩어리입니다. 근육 덩어리인 심장이 칼륨 수치가 안 맞는 상황이 생기면 부정맥이 오면서 심각할 때는 심장 정지까지 와서 안타깝지만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분들 중에 칼륨 섭취가 높아서 오히려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단순히 콩팥 질환이 초기인 분들은 오히려 적정하고 건강한 과일이나 채소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콩팥 살리는 식단 한번 만나볼까요? 예, 콩팥을 살리는 식단 그 두 번째는 물의 양을 살펴라입니다. 아니 노폐물을 걸러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을 좀 더 많이 마셔라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라면은 콩팥이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나치게 많은 물을 섭취해가지고 내 몸에 잉여 수분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종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다리가 붓고 이런 것들은 그냥 무겁고 불편한 느낌을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폐나 심장이 붓는 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것처럼 굉장히 숨이 차고 숨이 차는 것들이 호흡 곤란이 지속되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줄어든 말기 콩팥병 환자에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날이 더워졌어요. 더워졌으면 물 없이 어떻게 지냅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을 먹으면 이제 날 더우면 그냥 막 이렇게 먹기도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나눠 먹기도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강한 수분 섭취가 되게 2리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2리터를 안 드셔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 수분 섭취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갈증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하게 3-4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한 1리터 정도 드시길 권장하는데 조금 중요한 부분은 소변량이 적은 분들은 오히려 갈증을 이렇게 많이 좀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의 주관적인 갈증의 상태로 평가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